안녕하세요. 민경민의 생각 중독. 오늘 읽어볼 글은요, 코너 진행자 정혜진입니다. 오늘도 대중문화평론가 민국민 선생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정말 핫한 애니메이션이죠.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리뷰 글입니다. 제목이 K-팝으로 이게 되네? 인데, 제목부터 확 끌리더라고요. 이게 그냥 재밌다. 이걸 넘어서 어떤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지, 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이 리뷰를 통해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니, K-팝 아이돌이 악마 사냥꾼이라니? 설정부터가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맞아요. 리뷰 쓰신 분도 처음엔 제목이랑 포스터만 보고 이걸 봐야 되나? 좀 망설였대요. 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런데 이게 또 글로벌 1위라고 하니까 호기심에 봤다가 완전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리뷰가 딱 짚붙는 게 그 장르의 조합. 이게 정말 신선하다는 거예요. K-팝 아이돌인데 노래. 그러니까 그 음률로 마기를 퇴치하는 약간 현대판 무당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리뷰에서는 이게 또 우리 전통 굿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애군 쫓는 거랑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노래로 마기를 잡는다니 뭔가 한국적이면서도 되게 판타지스러운데 리뷰에서는 이런 설정이 좀 설득력 있게 그려졌다고 보나요? 네. 그 주인공 그룹 헌트릭스가 노래 부르면 혼문이라는 결계 같은 게 만들어지고 뭐 이런 설정들이 판타지로서도 꽤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해요. 오, 특히 재밌는 건 대사는 주로 영어인데 배경은 완전 찐 한국이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더 문화적으로 막 섞이는 느낌이 흥미롭다고 하더라고요. 뭐 편의점 나오고 남산타워 보이고 이런 거요. 아, 네네, 맞아요. 저도 보면서 그런 익숙한 풍경 나오는 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 적대 그룹 사자보이즈 설정도 진짜 인상 깊었어요. 아니, 저승사자가 아이돌로 데뷔해서 영혼을 모은다니 좀 황당하기도 하고, 리뷰는 이걸 어떻게 봤어요? 그게 진짜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데 리뷰에서는 이걸 또 아이돌이라는 존재가 가진 그 대중 장악력, 영향력 이런 걸 생각하면 상당히 흥미로운 설정이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하긴, 아이돌 팬덤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특히 저승사자들이 막 칼구무추고 또 리더 진우가 뭐 해태나 까치 같은 걸 부리고 이런 한국적인 요소들이 막 억지스럽지 않게 잘 녹아들었다. 이런 점을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냥 선과 악이 싸우는 게 아니라 아이돌로서 인기 경쟁을 하는 구도도 되게 신선했어요. 맞습니다. 리뷰에서도 딱 그 지점을 이 작품의 어떤 참신함으로 꼽아요. 주인공들이 노래로 어떤 주술적인 힘을 발휘하는 존재들이니까 결국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 자체가 이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인기가 힘이 되는 거니까. 네. 그 세계관 설정 하나가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겹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결국 이 작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케이팝이 이제 그냥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문화적 담론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감독 코멘트도 있었잖아요. 한국 뿌리에 대한 자부심과 케이팝에 대한 러브레터라고. 그렇죠. 리뷰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예전에는 뭐 홍콩 누아르나 일본 서브컬처 같은 게 영화계를 휩쓸었다면 이제는 한국의 어떤 문화 코드, 일상적인 모습들이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세계적인 컨텐츠 배경으로 소재로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케이팝 하면 또 떠오르는 그 특유의 메시지 있잖아요. 긍정적인 거. 그런 것도 작품에 잘 담겨 있다고 하던데요. 네, 리뷰에서는 그 부분을 기생충 같은 작품과 좀 비교를 해요. 기생충이 한국 사회의 어떤 어두운 면을 보여줬다면 이 애니메이션은 K-팝이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그 자기 긍정과 신념이라는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다고 분석합니다. 아, 팬데믹 때 BTS 메시지가 힘이 됐던 것처럼요. 그렇죠. 그런 맥락인 거죠. 주인공들이 막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기를 숨기지 않고 신념을 지켜나가는 그런 과정들, 또 최종 무대에서 막 네거티브 전략 이런 거 안 쓰고 자기 각성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흐름 같은 게 딱 K-팝의 서사랑 일치한다는 거예요.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긍정적 이미지랑도 연결짓고요. 케이팝, 한국 문화, 긍정적 자기작성 이런 공식이 성공적으로 통한 거네요. 근데 리뷰에서 그 외모나 부에 대한 묘사 이 부분 언급한 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요즘 분위기랑은 좀 다르다는 식의 분석이었죠. 맞아요. 주인공들이 되게 예쁘고 잘생기고 또 배경도 부유하고 이런 걸 굳이 숨기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점을 지적해요. 근데 리뷰는 이게 오히려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미적 추구 욕구를 외면하지 않는 솔직함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서마 윅의 미모의 역사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미가 가진 힘을 인정하는 태도라고까지 분석해요. 오,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자신을 숨기지 말고 신념을 행하자 하는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랑도 잘 맞는다는 평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IP 확장 가능성 이야기도 있었죠. 버추얼 아이돌로서의 가능성? 네, 맞습니다. 이 헌트릭스랑 사자보이즈 캐릭터들이 벌써부터 약간 가상 아이돌처럼 팬덤이 생길 조짐을 보인다는 거예요. 플레이브 같은 성공 사례도 언급하면서 이 작품의 IP 확장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보는 거죠. 하긴 캐릭터들이 워낙 매력적이니까요. 그렇죠. 리뷰어는 오히려 한국에서는 왜 이런 시도가 더 활발하지 못했을까 좀 아쉬워하면서 이 작품이 국내 콘텐츠 업계에도 뭔가 새로운 자극이 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리뷰를 쭉 훑어보니까 K-팝 데몬 헌터스가 그냥 반짝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정말 K-팝이라는 문화 현상이 한국적인 설화와 만나서 얼마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대중문화 코드에다가 전통 설화, 그리고 버추얼 아이돌 같은 최신 기술까지 딱 결합했을 때 앞으로 또 어떤 재밌는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걸 상상해보는 것도 되게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가능성을 보시나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요, 제공해주신 리뷰글 K-팝으로 이게 되네를 바탕으로 저희가 요약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글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나 글쓴이의 뉘앙스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전체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원문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감상과 또 통찰을 얻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